지금 이화영 사건, 이어 술자리 회유 의혹이라고 민주당에서 네이밍을 한 그 사건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사실은 이제 술자리 회유 의혹이라는 게 가당치 않은 것이긴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한번 차분차분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드디어 앞으로 나섰네요.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저격을 했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자, 민주당과 이재명을 직접 저격한 것이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말이 이어지고 있죠. 이 이후로도. 그런데 그간에 수원지검에서 주로 이 문제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번엔 직접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네. 예, 검찰총장까지 나섰다. 이것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검찰총장이 진즉에 처음부터 나섰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아마 이 굿모닝 대한민국에서도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다루셨죠.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 거짓말한 걸 하나하나 다 검찰이 지금 반박을 하잖아요. 그 자료 나올 때마다 아마 다 정리를 하셨을 걸로 아는데요. 네. 자,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시죠. 이화영의 거짓말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해냈습니다. 검찰이. 자, 첫 번째 날짜,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행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에 대한 거짓말.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말을 바꿨습니다. 날짜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김강민 변호사가 유튜브 나와서 6월 30일 직후에, 그러니까 검찰 조사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검찰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변호사 측이 날짜를 바꿉니다. 예. 세 가지로 바꾸잖아요. 6월 28일과 그다음에 7월 3일, 7월 5일 이렇게 해서 검찰에 출정한 그런 날짜들을 언급하면서 7월 3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깠어요. 그 다음에는 검찰이 출정이 다 깠습니다. 7월 3일 4시 도착해서 5시 5분에 구치감으로 이동하고 5시 35분에 구치소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날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날 얘기하면 보너마나 7월 5일 얘기하고 7월 5일 또 출정지 하면 또 다른 날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날 다 깠습니다. 6월 28일은 4시 45분에 조서를 끝내고 5시 18분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7월 5일은 2시에 도착해서 5시 12분에 지검에서 출발해서 5시 30분에 구치소에 도착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5시 이후에 지금 이화영의 진술에서 5시 이후에 쌍방울 직원을 시켜서 검찰청 수원지검 앞에 사거리에 있는 연어집에서 연어를 사와서 연어에 소주를 먹을 시간이 지금 날짜들이 다 없어요. 이 날짜에 시간이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건 6월 28일이든 30일이든 7월 3일이든 7월 5일이든 5시를 기준으로 보면 구치감에 있거나 구치소에 다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정한 날짜를 전부 다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예. 자, 그다음에 장소도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13호 건너편에 있는 1315호인데 거기가 창고다. 거기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그것도 1315가 창고인 건 맞고 CCTV 아예 없고 거기서 술자를 벌일 수 없다는 걸 증명해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1313호에 있는 조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13호의 조사실을 그런 교도관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리창 또 보여주잖아요. 예. 그 170cm 가로가 세로가 90cm 다 사각지대 다 보입니다. 사각지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또 뭐 휴게실이다.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꿉니다. 뭐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아니 이화영이 도면까지 다 그리잖아요. 뭐 아주 상세하게 도면을 그리더군요. 앵커님. 도면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기억력인데 창고인지 조사실인지 휴게실인지를 구분을 못한다? 그건 기억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기억이죠. 자, 마지막으로 행위. 이게 결정적인데요. 처음에 4월 4일 날 이걸 첫 진술할 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이 갑자기 입만 대고 소주인 걸 알고 안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마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화영이 또 뭐 저기서 편지를 써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냥 입만 댔다고 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녹취록까지 깝니다. 녹취록에. 예, 녹취록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월 4일날 이화영이 피고인신문 중에 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이날 다음이 이제 구형하는 결심 목판인데 자, 이날에 갑자기 이 엉뚱한 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변호사가 불러다 놓고 증인석에 이제 그 이화영을 피고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 6월 달에 회유를 했죠. 예. 뭐 연어 먹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왜냐하면 이건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검사는 준비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까 검사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말이 안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얻어냅니다. 자,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또다시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술이었나요? 소주였습니다. 아니 검찰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개져 갖고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아니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성태가 술을 마셨다는 얘기다. 예, 그렇게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김성태가 술을 마셨다는 얘기다. 자, 시청자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귀소했습니다라는 주어를 하려면 김성태가 귀소했다고 합니다가 맞죠. 예. 내가 귀소했습니다. 나는 귀소할 수 있지만 김성태가 귀소한 건 내가 몰라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예. 공범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진 않습니다. 귀소할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을 맞출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귀소한지 안 한지는 몰라야 돼요. 그렇게 말은 들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하는데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 거니까 교도관들이 김성태한테 물어본지 안 물어본지 제3자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행위 자체가 안 되고 아니 피고인이 직접 마셨냐 물어봤을 때 직접 마셨다고 대답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아까 장소와 날짜는 100번을 양보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날짜, 뭐 장소. 그러나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그 기억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직접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을 해, 내 몸에서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전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녹취록 지금 아까 띄워주셨죠? 자,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최초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고 한참 진정을 한 다음에 귀소를 했다. 예. 즉 구치소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서 저걸 공개를 한 거죠. 지금 네네. 저거 지금 떠 있는 게 지금 이화영 피고인 신문 해당 부분 녹취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떠 있는 게 네.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이종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네네. 여기에 보면 직접 이화영한테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네. 저기에 보니까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있네요. 네네. 네?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다른 건 다 그래요. 뭐 헛소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직접 마셨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제가 이 거짓말의 결정적인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게 잘 안 알려진 건데 이 전 상황의 녹취록이 까야 돼요. 이 전 상황. 즉 변호사가 이화영한테 질문하는 내용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이겁니다. 이화영이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서 이 지사와 통화 한 번 하지 않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도 안 봤는데 방북비용 500만 불을 대신 냈고 이거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미나를 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세미나가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화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13호실 검사실 바로 앞에 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술을 마시는 게 왜 술을 마셨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 창고가 세미나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세미나? 즉 입을 맞추기 위해서. 진술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세미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날짜가 좋습니다. 네 날짜 다 얘기를 해볼게요. 6월 28일,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 날 세미나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직접. 그러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세미나를 들어야 했어야 그 다음에 진술을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술이 회유 때문에 만들어진 진술이니까 거짓이다. 맞죠? 그런데 진술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6월 9일이에요. 6월 9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18일 날 그다음에 6월 20일, 21일 날 네 차례에 걸쳐서 검찰에 가서 검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자백을 합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어요 제가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했다는군요. 이재명이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6월 9일, 6월 18일, 6월 20일, 6월 21일 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6월 28일 이후에 세미나를 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밝히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술자리는 진술을 하기 위해서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진술을 한 이후인데 진술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또 김광민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세미나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세미나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유래, 성남 FC, 백현동 사건도 많아가지고 줄줄이 하려면 길어요. 참. 1심 재판 피고인으로 어제 출석을 했죠. 그 출석한 다음에 법원에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취재진이 첫 번째 장면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침묵, 아무런 말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 두 번째, 지금 나오는 저 화면에 나온 겁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서 술자리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검찰이 말을 바꾼 적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어야 한다 내지는 바꾸고 있다라고 당신들이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어라. 그렇게 생각해라. 이게 뭐냐면 이거죠. 탈진실 전략이라고 해요. 이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뭐라고 했냐면 검찰총장이 나섰어야 했다라는 게 검찰은 지금까지 어떤 거냐면 이쪽에서 거짓말할 때 이게 진실이다. 이쪽에서 거짓말할 때 이게 진실이다. 계속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참과 거짓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계속 이야기해서 진실을 해봤자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또 다른 거짓을 계속 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술자리 회유가 100% 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기소를 당하고 자기가 재판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진실보다 가짜뉴스로 이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재판에 기소가 되거나 재판에 나갈 때 이 얘기만 되풀이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술자리 검찰이 술자리 회유 조작 사건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이것만 되풀이하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탈진실. 그러니까 진실보다 감정의 호소에서 대중을 막 휘어잡으려고 하고 명확한 사실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조작된 정보를 대중한테 전달하는 전략.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이고 너 이게 진실 밝혔는데 또 그럼 고발할 거야. 진실 밝혔는데 고발할 거가 아니라 이건 똑같이 프레임을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잘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문제다. 지금 이화영이 문제가 아니고 이화영이 거짓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 너무나 자명한 건데 이재명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이쪽에서 또 전설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건 개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좀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시면 엑스소리입니다. 엑스소리. 아니 잠깐만요. 이게 부울쉿이라고 해서 네. 실제로 해리 프랭크포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책에 썼어요. 개소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온 부울쉿이에요. 그걸 네. 우리나라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 개소리는 헛소리와 다르다.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했는데 액면 그대로 받기에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단순한 헛소리와 달리 화자의 교묘한 의도가 숨겨진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진실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아예 진실을 퇴색해버린 개소리는 바로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해롭다. 이건 지금 용어거든요. 용어. 그러니까 이화영이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화살이 안 가게끔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개소리라는 거죠. 왜? 내 교묘한 의도, 내가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묘한 수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말에 대한 제가 그 해석입니다. 이건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교묘한 의도를 담는 거다. 의도를 담은 그 용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사실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렇죠. 의미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에서 날짜별로 뭐 장소에 관한 거 다 팩트를 사실관계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쟤들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말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까지 그 시간대에 구치감에 있었다, 구치소에 있었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들은 팩트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 회유 조작 사건이라고 몰아가서 사법 시스템 재판부에게 검찰의 이 조작된 회유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제대로 판단을 해달라. 아니면 본인들을 믿고 따르는 지지층들한테 저건 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것을 계속 공방을 한다면 결국은 국정조사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싸움은 그냥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재판을 안 가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근데 안 갈 수가 없겠죠. 선거 6월 7일 날 있잖아요. 15년 구형했는데 구형한 거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사법 지연과 그다음에 사법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런 그 재판 과정을 이화영이 스스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괘씸죄도 많이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범인 이재명은 기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기소당하지 않게끔 하거나 혹은 기소를 당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지금 나의 어떤 그런 탄핵 사건,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다, 조작 사건이다. 그리고 이걸 확정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부터 탄핵을 들어요. 검사들 탄핵. 이 수사한 검사들, 기소한 검사들의 탄핵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심 재판부를 탄핵할 거예요. 1심 재판부를 탄핵한다. 선관 재판부 예. 뭘 찾아내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탄핵 소추 정부로 갈 거예요. 예. 그 175명 충분히 192잖아요. 야당이 전부 다. 네. 그러면 충분히 계속 탄핵 소추로 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200석이 아니어도 탄핵 소추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헌법재판소가 이걸 인용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건 대장동 사건과 질이 달라요. 대장동 사건은 진짜 뇌물수수에 불과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이건 유엔 제재까지 지금 뛰어넘어서 북한에 송금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그러니까 자신이 대권까지 가는데 가장 위험한 지금 핵폭탄과 같은 재판이에요. 이 재판이. 그래서 단식까지 했어요. 지난번 단식도 이 재판과 관련된 구속을 안 당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정말 끝내주게 저항을 할 거다. 그 저항의 단초로서 이렇게 지금 빌드업을 해서 프레임을 완전히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죠. 예.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